축구는 여기까지고. 저는 둘 다 한 2대0 3대0 정도 봅니다. 표는 보셨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게 유벤투스나 파리나 솔직히 이번 시즌 전혀 믿을만한 팀은 아닌데 이게 딱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조합을 짜기가 좀 거슬리긴 해요. 진짜로 이게 다른 믿을만한 한 팀 들어가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배팅할 때 뭐 둘 중에 한 팀 정도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주고 나머지 좀 믿을만한 팀 딱 이렇게 해서 조합을 짜면 괜찮은데 둘 다 조금은 흔들리는. 물론 파리는 뭐 리그에서 압도적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공격적인 경기력 자체나 이런 거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두 개 가는 게 조금 불쾌하긴 해요. 저도 불쾌하긴 해서 뭐 불안하신 분들은 뭐 패스를 때리고 주말을 좀 더 노리시거나 해도 뭐 나빼도 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멤버십 업로드 좀 하고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그동안 좀 고생을 했잖아요. 맥주 한 캔 까야겠다. 한숨 좀 돌렸어요. 강승부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갈 길이 멉니다만 한숨을 돌렸기 때문에 맥주 한 잔. 운동하면서 맥주는 처음 먹어보네. 그리고 이제 느바인데 느바는 제가 좀 잠시만요. 이게 미리 갈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8시 경기가 3경기 있는데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이거를. NBA가 미리 가는 게 솔직히 좋진 않은데 이게 왜 8시에 있냐 하필이면은. GTD를 봤을 때는 미리는 못 가겠다. 내일 가자 내일. 아침 일찍 햄무햄무. 아침에 이제 LAFC 5박 좋아 보였는데. 그렇습니까 디자인님?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클리퍼스 똥줄? 솔직히 무릎 꿇고 봤어요. 4쿼터 때 진짜 12대인가? 진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일반승이라서. 근데 AD 나가는 거 보고 이겼다 싶었어요. 그냥 이겼구나. 그리고 솔직히 터란로 감독이 레너드랑 조지 뺐었잖아요. 나오고 나서 첫 포지션에 바로 조지가 이제 미드레인지 성공시키는 거 보고서 이기긴 이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무릎은 꿇고 있었습니다만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축구는 뭐 찢어가거나 그러진 마시고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는 거면 가지 마세요. 경기도 애초에 3경기고 그렇잖아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차피 내일 주말이고 아침에 NBA 있어서 안 갈란다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NBA 초반이라 생각보다 쉽진 않고 여러 팀들의 전력이 아마 오늘도 첫 경기 잘해놓고 두 번째 바로 배신 때리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을 잡기는 뭐 쉽지는 않은데. 마이는 이제 극장으로 했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인디애나 대 샌안토니오. 이 경기는 볼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샌안토니오는 절대 못 가요. 제 생각에는 뭐 인디애나도 지금 뭐 터너 빠져있고 타이스 빠져있고 뭐 빅맨즈 지금 젤런 스미스까지 GTD 떠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젤런 스미스까지 빠지면은 퍼들 놀이터긴 해요. 꿀미시. 퍼들이 또 점점 이제 공격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득점에 대한 볼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미스까지 빠지면 놀이터긴 해가지고 이 3가드가 또 사프면은 세단이 이길 수도 있는데 지난 경기 샬럿이랑 하는 거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인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또 홈이기도 하고. 어쨌든 세나는 그냥 포포비치 감독의 특히나 경기 운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번 시즌 그냥 아예 탱킹 같아. 지난 경기도 한 20점 차까지 벌어지는 동안 작탐을 한 번을 안 부르더라고요 감독이. 그거 보고서
아 그냥 진짜로 젊은 애들 그냥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구나. 아예 뭐 성적에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인디도 사실 뭐 크게 뭐 좋은 팀은 아닙니다만 할리버튼이나 이런 애들 되게 열심히 뛰어줘요. 그래도 이런 부분 봤을 때 인디가 잡는다고 봅니다. 인디는 물론 이거 제일런 스미스 빠지면은 그림 자체 좀 이상해질 수는 있는데 빅매진이 없어가지고 다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퍼들한테 진짜 뭐 그냥 농락당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나온다고 보고 인디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까지. 언어버는 뭐 굳이 보면은 오바 쪽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엄청 기준점이 높긴 한데 둘 다 수비가 없어가지고 오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언어만 패스 때리고 인디 쪽만 봅니다. 포805 관전 모드 관전 모드 진짜 뭐 그냥 관중이던데요 지난 경기. 샬롯 대 뉴올리언스 지난 경기 우리가 또 뉴올리언스의 파괴력을 봤죠. 야 장난 없더라. 브루클린 가지고 놀던데요 그냥. 솔직히 브루클린이 제 생각에 그 스티브 내시 감독과의 그런 이슈를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브루클린도 제 생각 이길 생각 없어 새끼들. 내시부터 자르고 가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어빙이 무슨 벽돌 던지고 있고 듀란트 이상한 턴오버에 하는 거 봤을 때 브루클린도 제 생각에 뭔가 패작하는 느낌 나요. 솔직히 경기 봤을 때 패작인 줄 알았어. 저 보면서 그냥 아니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경기를 보자면은 샬럿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스몰만 주구장창 돌려가지고 뭐 플럼리 빼고 5번 자리 그냥 뭐 이때는 마일스 브리지스 있어가지고 뭐 PJ 워싱턴 넣어놓고 스몰만 주구장창 돌려서 결국 수비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은 그래도 빅맨은 조금 쓸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다만 자이언 잉그램, 맥컬럼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지난 경기 샬럿이 엄청 뭐 때려박고 하긴 했는데 상대가 샌안토니오였어요. 이번 시즌 뭐 최약체 샌안토니오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거 뭐 사이즈상으로 솔직히 일반 승자체는 뉴올리언스가 무난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벤치 자체도 뉴올리언스가 지금 훨씬 세고요. 여기에 코디마티까지 GTD 떠있고 라멜로 빠져있는 샬럿이 뉴올리언 지금 뉴올 상대로 승리를 따내기는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 일반 승 자체는 뭐 무난하게 하는 그림이고요. 또 특히나 자이언 잉그램 이 맥컬럼 얘네 솔직히 공존에 있어서 그래도 첫 경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아. 일단 CJ 맥컬럼 워낙 BQ가 좋은 선수고 똑똑한 애고 잉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서 지난 시즌 맞춰본 그림도 있고 자이언도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스페이싱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벤치 뭐 투머삼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3점 쪽쪽 꼽아주는데 이 샬럿이 지금 샬럿이 솔직히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뉴올이 잡는다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초반 경기고 샬럿도 솔직히 뭐 지난 경기 지난 시즌 문제였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근데 세난전 데이터여가지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인디 값이 6.5 잡혀 있어서 좀 쫄리긴 합니다. 그래도 마인까지 초반에 뉴올 믿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마인까지 봅니다. 세 번째 애틀란타 대 올랜도. 애틀란타는 첫 경기 휴스턴 상대로 10점 차 승리를 가져갔어. 오바 잘 모르겠어. 올랜도는 디트로이트 원정 4점 차로 0.5 마인인가 내줬었죠. 올랜도는 지금 코렌서니가 지난 경기 빠진 게 제가 볼 땐 컸어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지금 펄치도 빠져있고 뭐 해리스도 빠져있고 뭐 조나단 아이닥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지금 볼 핸들링을 해줄 선수가 없거든요. 핸들러가 없어요 지금. 근데 코렌서니까지 빠지니까 지난 경기는 뭐 이 세 명만 이렇게 해주고 티네스 선수 적당히 뭐 야투는 넣어줍니다만 안정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핸들러가 없는 팀은 솔직히 절대 못 가요. 제가 지난 시즌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빠지더라고. 코렌서니가 있었으면 아마 풀어냈을 거예요. 디트 상대로. 디트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아니 올랜도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 프란츠 바그너나 벤케로 웬카주의 호흡 자체는 충분히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애틀란타 같은 경우가 이 프론트코트 진이 나쁜 팀도 아니고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존 콜린스 지난 경기 야투부터가 이제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에 가뜩이나 핸들링도 안 좋은데 디존테 모레이까지 지난 경기도 휴턴 상대로 그 재능들 상대로 상당히 뭐 스틸이 몇 개였더라?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 두 선수가 바로 더블 더블 기록하면서 호흡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문제는 이제 트레이 형의 야투인데 지난 경기 안 터졌었고 오늘 경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올랜도는 사실 불안감이 너무나 크다. 핸들러가 없다. 애틀란타가 일반선 공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높았으면 고민을 했겠는데 제 생각 8.5 정도면 할만한 것 같아요. 8.5. 올랜도가 은근히 비비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한번 삐끗했을 때 그 흐름을 애틀란타가 저는 쭉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핸들러적으로 분명히 이제 어이없는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지난 디트 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애틀란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보인다. 코렌서니까 빠지길 바라면서 많이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은 솔직히 반반 느낌이라고 보는데 나오면 반반 안 나오면은 뭐 개꿀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찍는다면 당연히 마인 쪽 배팅이 맞아 보이고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보스턴. 이 경기는 저는 일단 먼저 보이는 거는 이 경기는 오바가 먼저 보였어요. 기준점이 그렇게 낮진 않아. 이 두 팀 매치 완전 그냥 진흙탕 매치인 것처럼 보이는 기존의 두 팀이잖아요. 218.5면 생각보다 높은데 어쨌든 보스턴 같은 경우도 올 시즌의 템포는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요. 둘 다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른 지난 시즌 대비 해가지고 빠른 느낌이어서 기준점이 좀 높게 잡힌 부분도 있고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도 로일삼이 빠져있는 가운데 지난 필라델피아전에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공격으로 후드려 패고 필라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수비 디펜스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공격에서도 좀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속공도 잘 안되고 필라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라는 지난 미러키전을 봐도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적극 활용하면서 그냥 뭐 후드려 팼었는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애미는 솔직히 문제가 좀 제 생각에는 심해 보여요. 지금 전력 자체는 많이 떨어져 일단 배당은 근데 솔직히 뭐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뭐 올라디포가 빠진 부분 이에 대한 공백 혹은 이제 라울이 너무 많이 늙었어요. 왜 이렇게 못하지? 진짜로? 너무 못해.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의 뭐 히로랑 버틀 둘이서만 농구하고 있고 아데바요 같은 경우도 뭐 푸시즌이나 오프시즌 동안에 슛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썼다고 하는데 지난 경기 봤을 때 슛터치 거의 쓰레기였어요. 기본적으로 벤치 자체는 마이애미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브라운 테이텀의 원투펀치를 제가 볼 때는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보승업 봅니다. 보스턴 승에 오바까지 다득점으로 볼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양팀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템포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 여러가지 봤을 때 218.5 생각보다 좀 높아 보이긴 한데 가능성 면에서는 다득점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승패 자체는 보스턴에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제 그거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매치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복수전일 수 있는데 홈 경기 인정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배당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턴이 수비적으로 생각보다 지난 경기 그렇게 단단하진 않았어.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토론토. 일단은 브루클린 같은 경우 조에리스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토론토는 캔버치랑 이제 부시에 이렇게 GTD에 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 브루클린은 당분간은 못 가요. 경기하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려면은 듀란트나 어빙이 잘 해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는 솔직히 형편없었어요. 어빙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했고 듀란트도 듀란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벤 시몬스 뭐 슛도 여전히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클렉스턴이 제값을 해줬는데 애초에 이 라인업에서 클렉스턴만 제값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론토 같은 경우는 계속된 동일한 라인업으로 지난 시즌부터 이어오고 있는 조직력이 갖춰진 팀이고 브루클린이 해리스가 복귀하긴 합니다만 복귀 전부터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출전 시간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브루클린 지금 일단 높이가 딸리거든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디펜스도 좋고 높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지 않은 팀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브루클린이. 토론토 프렘 봅니다. 브루클린은 지난 경기 물론 상대가 뉴올리언스여가지고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수들의 합의나 이게 구성상으로는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제가 지난 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 시몬스랑 듀란트 어빙 조합은 생각보다 좋은 조합일 수 있고 클렉스턴도 나름대로 수비를 뭐 퍼라미터 수비까지도 괜찮은 이제 센터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는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던데 경기를 실전을 뛸 호흡이 아예 뭐 제대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솔직히 뭐 토론토 프렌이 불안하다고 해서 패스를 할 수는 있어 보여 충분히. 왜냐면 상대 브루클린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 경기 만약 배팅한다 치면 저는 토론토 프렌 찍을 것 같아요. 토론토 프렌. 내시 관련 그 부분이 왜냐면 하필이면 또 듀란트랑 넷이랑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듀란트가 지난 경기 똥을 쌌다니까. 믿을 수가 없다. 넘어갑니다. 뉴욕 대 디트로이트. 일단은 제 생각보다는 뉴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런 브란슨이 지난 경기 야투가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리딩에 있어서는 뉴욕이 그동안 좀 배고팠던 그런 어시스트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희망 정도는 분명히 줬다. 희망이 아니라 당장에 그런 부분은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랜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를 만났는데 저는 지난 경기 올랜도 상대로 디트가 뭐 홈에서 4점 차 승리를 따내긴 했는데 이번 디트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여. 기본적으로 마빈 베글리 3세 빠진 거 되게 커 보이고요. 지난 경기 이제 베테랑인 보얀이 그냥 멱살 잡고 캐리를 했던 경기인데 그래도 해줘야 될 선수인 KD 커닝 같은 애들이 아직까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뭐 슛 올라가는 그런 것도 커닝엄 특유의 이제 리듬이 살지 않는 모습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좀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 역시나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아이비나 스튜어트 이런 애들 포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 초반에 올랜도한테 그때 거의 20점 차 가까이 벌어지는 거 보고서 다음 경기 디트 반대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 승 보고요. 마인까지 봅니다. 6.5 이게 불안한 점은 뉴욕이라서 불안해. 뉴욕이라서 뉴욕이라서 불안한데 제가 볼 때 올 시즌 뉴욕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뉴욕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나은 것 같고 프론트 코트 시즌도 애초에 높이 싸움에서 지금 디트가 상당히 고전할 만하다. 보얀이나 스튜어트 어떻게 뭐 할 건데 이거 바레시랑 랜드리랑 미첼 로빈슨 뭐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나? 그럼 결국에 백코트에서 더 해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 애초에 프론트 코트진 보얀 캐리로 이제 이겼었던 디트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이 프론트 코트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이 지난 시즌 엄청 못했는데 디트는 그래도 잘 잡았어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일반승 자체는 무난해 보이고 마인까지도 할 수 있다. 불안한 점은 뉴욕인 게 불안하다. 자, 미네소타 대 유타. 지난 경기 이제 빅엿을 먹인 미네는 이제 마인 쪽에 몰렸었고 유타는 이제 덴버가 그냥 팍 몰렸었던데 통수를 매긴 두 팀의 이제 매치업인데 기본적으로 뭐 빠지는 선수들은 양 팀 다 없고요. 미네소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 이 라인업에 대해서. 특히나 타운스 같은 경우도 감량 자체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엄청 많이 떨어져 보이고 앤서니 웨도주도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솔직히 슈팅 감각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디안젤로 러셀도 여전히 아쉬운 모습들. 그럼에도 미네소타가 솔직히 무서운 점은 이 미네소타에 물론 지금 고베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빅3가 다 못했거든요. 디로스를 못했고 앤트맨 못했고 타운스 못했고 근데도 OKC 상대로 그래도 마인 할 뻔했어요. 그게 무섭다. 지난 시즌 얘네 3명 못하면 졌거든요. 근데 3명이 다 못했는데 마인 할 뻔한 이게 무섭긴 해요. 그래서
한 뭐 몇 경기 치르고 타운스도 좀 폼이 올라오고 하면 미네소타가 엄청 무서워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호흡적인 부분도 그렇고 선수 개개인적인 폼 자체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 특히나 타운스 같은 경우 유타 상대로 더군다나 이제 이 빅맨진들이 그래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타도 이게 솔직히 짜임새가 없는 라인업이긴 해요. 유타 라인업 딱 봤을 때 뭔가 그냥 이렇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밴더빌트 수비 좋고 마카넨도 뭐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빅맨이고 조던 클락슨의 콜리에 괜찮은데 뭐 이렇게 모아놓은 오합지졸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아직 탱킹을 받아들일 그게 안 됐어 유타는. 선수들 뛰는 지난 덴버전 뛰는 거 봤을 때 이악 물고 뛰더라고요. 탱킹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뛰는 거 봤을 때 뭐 다른 팀에서 야 나 좀 데려가라 나 탱킹 할 생각 없다 이런 느낌도 나고요. 뭐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준비가 안 된 미네소타 상대로 지금 유타 선수들의 좀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도 이거 귀신 같은 풀엔의 가능성이 있다. 8.5잖아요. 유타 8.5 프렌 봅니다. 일반승은 미네가 할 거라고 봐요. 얘도 초반에 유타의 어떤 기세들, 특히나 벤치 유닛들, 루디게이나 또 누구였잖아?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지난 경기 보여줬다. 벤치의 화력적인 부분도 감안했을 때 8.5 높잖아요. 일단 현재 미네는 아직까지 이제 갖춰지지 않은 팀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 프렌 8.5 정도 해줄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타는 제 생각에 뭐 누구는 그렇게 시즌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유타 봤는데 개꿀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인업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구대기는 아니라니까. 플레인 토너먼트급은 갈 정도는 된다니까요. 막말로 제가 볼 때는 랄보다는 세 보여. 랄보다는 섹스턴하고 게이 그런 점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그 미네의 수비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뭐 호흡적인 부분도 호흡적인 부분인데 개개인의 폼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타운스는 확실히 떨어져 있고 앤트맨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유타전부터 살아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덴버 대 골스 대 덴버 이 경기는 일단은 뭐 GTD를 확인하지 않고는 못 가죠. 요키치는 이제 프라보블이라서 뛸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말 머레이가 이제 퀘스천어블에 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보면은 골스 강승 사이즈도 뭐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 경기 덴버 하는 꼬라지를 보나 뭐 자말 머레이 GTD 떠 있는 거 보나 그런데 애초에 뭐 디그린도 출전 시간 25분인가 20분인가 잡혀 있고 탐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오래 안 뛸 거란 말이야. 근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는 애초에 디그린이 막았어요 요키치를. 생각보다 엄청 잘 막았었고 플레이오프 레벨에 상당히 강한 수비 강도에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정규 시즌에는 오히려 덴버가 더 많이 이겼어. 물론 경기 때마다 골스가 전력 누수가 있긴 했어요. 덴버전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런 데이터 솔직히 무시 못하겠다. 덴버 같은 경우도 워낙 도깨비 기질이 있는 팀이고 귀신같이 덴버가 이기거나 풀려날까봐 그렇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저는 골스가 초반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부터 아예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못 받았는데 일단 지난 경기는 뭐 레이커스 공짜 팀 상대로 뭐 푸근하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 경기는 덴버 프렘 봅니다. 덴버 프렘 보거나 솔직히 배팅은 안 할 것 같아. 배팅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어쨌든 피하자는 느낌에서 덴버 프렘 보겠습니다. 막경기 포트랜드 대 피닉스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둔 팀입니다. 피닉스는 댈러스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 야 돈치치 후반에 체력 빠지니까 그냥 이겨버리더라. 역시 그 체력에 대한 문제. 돈치치만 멀쩡하면 댈러스가 이기는 사이즈였어요. 근데 후반에 체력이 쫙 빠졌더라고 돈치치가. 그거 그냥 이용해가지고 뭐 그냥 피닉스가 잡아버렸던 경기고 포틀랜드는 세크가 자멸했죠. 그냥 뭐 어이없는 턴오버나 수비가 그냥 개판이었던 상황에서 적당히 얘네 셋이서 뭐 굴려주니까 그냥 뭐
공짜 승리를 따냈던 상황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피닉스가 잡는다고 봅니다. 포틀랜드가 뭐 개똥팀 세크 상대로 지난 경기 승리를 따냈던 거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댈러스 상대로 사실 상상상 좋지가 않아요. 애초에 댈러스 상대로 지난 시즌 풀업 때도 댈러스한테 일격을 맞았고, 그러면서 역시나 크리스 폴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분명한데, 크리스 폴의 약점은 애초에 뭐 수비가 좋은 백코트진이나 얘는 아니잖아요. 혹은 사이즈가 좋은 백코트예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런 약점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크리스 폴이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 오늘 포틀랜드 전이고, 데빈 부컨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브리지스나 이런 애들도 뭐 요즘 뭐 지난 경기 제레미 그랜트 상당히 좋았고, 조시 그린도 제 역할을 다 해줬는데 수비하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는 선수들. 너키치 에이튼한테는 제가 볼 때는 안 되죠 당연히. 이런 부분 봤을 때 피닉스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시즌 초반이고 해가지고 핸디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피닉스가 잡는다고 봅니다. 포틀랜드는 수비적인 약점이 명확해요. 수비적인 약점. 폴 부커 얘네들 막을 만한 그 상태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끝입니다.